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죠. Actual Test 11. 책에는 그 12까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176번에서부터 180번 지문입니다. 거기서 176번을 같이 보시죠. 176번 문제 for whom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강의가 한 번 한 강의가 아니고 앞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강의니까요. 이제 좀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for whom이 나오면 이 글에 독자나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거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자면 이런 문제의 공략 방법은 뭐였었죠? 초반부를 잘 보자.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초반부를 잘 보는 게 좋다. 자, 그리고 you. 독자는 대명사 you로 봤죠? 그래서 you 대명사를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명령문을 들을 사람들이 결국 독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초반부에서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지문도 사실 그래요. 초반부에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초반부에서 만약에 안 풀리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미련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놔두고 다른 문제를 풀다가, 자, 글의 중반부 이후에 또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글의 문맥에서 주제나 목적을 잘 찾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제목을 봤을 때는 Parent and Children Emerges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들과 어른,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파라다이스가 이제 나타났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쉽게 답을 내실 수 있었을 텐데 제목을 안 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단락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단락을 팍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을 봐도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가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글의 이유 부분을 읽게 되겠죠. 자, 읽어보다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북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 서점에서, 자, 북카페는 누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부모님과 아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봤을 때도 그래 독자가 누군지가 예상이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 동종 그 카페 주인들도 이거 벤치마킹 하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A번 같은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글 끝까지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맨 끝에, 그죠? 보시면은 무료 음료도 준다. 관심 있으면은 카페 방문해라. 그리고 그 위에 단락에는 심지어 회원 가입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독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글의 독자는 여기에 올 손님들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손님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대상이, 이 가게의 대상이 결국 부모님들하고 아동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나 대상 물어보는 문제 맡기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178번 문제입니다. 자, 178번 문제 보시면은 홍스북 카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먼저 A번 보시죠. A번 보시면은 이 서점 매장 내에 이 카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B는요, 레귤러 이벤트, 뭔가 정기적인 행사를 열 거다. 자, C번은 쇼핑센터 근처에 있다. 자, D는요, 스텝,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초반부쯤, 그러니까 그 좌측에 쪽 보시면, 좌측 제일 아래쪽이에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직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Certified Step이니까 뭔가 인증받은 직원인데, 자, 훈련도 받았대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동들을 뭔가 지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 expertise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훈련을 고도로 받았다, 뭔가 인증받았다 그러면 expertise가 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adjacent to bustling은 이제 약간 붐비고 사람이 북적북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쇼핑몰 근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jacent to가 근처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인접해 있다. 자, 보니까 C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쇼핑센터에 가깝다. 자, close to하고 adjacent to하고 이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단락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Only registered members, 등록된 회원들만
초대를 받는다. 어디에? quarterly event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분기별로 뭔가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분기별 행사가 결국 규칙적으로 하는 정기 행사가 되는 거니까 레귤러 이벤트로 바뀌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위클리 이벤트가 됐건 먼틀리 이벤트가 됐건 다 레귤러 이벤트, 정기적으로만 열리면 레귤러 이벤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CD에 대한 언급이 다 있었으므로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1번에서부터 185번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에서부터 185번 지문에서 182번 문제예요. 182번 문제는 incredible large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번 먼저 보시면 온라인 부킹을 받아준다. B를 가볼게요. without charge, 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세탁 서비스를 해준다. C를 가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그런 숙박시설들보다 좀 더 많은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 D를 가볼게요. decade ago, 10년 전에 문을 열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지문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지문에 이 incredible large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광고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죠. biggest accommodation in the area,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그런 숙박시설이다. 계속 보니까 laundry and drying을 클리닝을 런쥬하고 클리닝을 at no cost, 비용을 안 받고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뭔가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182번의 정답은 A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A번을 뭐 답으로 고르는 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왜 A번은 오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답이냐, 이거 본문에 언급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자, 본문에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문의 끝에쯤에 웹사이트 방문하라 그랬고, 뭔가 좀 그 며칠까지 여기 오면은 10% 할인해 준다 그래서 뭔가 등록이 웹사이트로 될 것 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only라는 표현이 있어요. only가 뭐예요? 그렇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험의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의 예에는 all, every, only, always, never, 뭔가 치우쳐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only가 붙어버려 가지고 틀리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186번에서부터 190번 지문입니다. 186번에서 190번 지문에서 연계 문제가 3문제가 되거든요. 흔치는 않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88번, 189번, 190번 이렇게 3개가 다 연계 문제예요. 자, 연계 문제란 게 뭔지는 아시죠?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엮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거의 다 보셨으니까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연계 문제라는 게 어떻게 출제가 되던가요? 일단은 고유명사, 특히 이제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단체명이라든지 작품명을 같이 조합을 해서 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숫자나 금액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 그리고 시간 관련된 표현들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인물과 그 인물의 직책이나 소속을 엮어서 내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예를 보도록 할게요. 188번 문제입니다. 해링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은 바베이도스 그리스의 매니저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사실은 마크 해링턴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지문에 안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 나와요. 마크 해링턴, 이름은 여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해링턴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너한테 셰프 스페셜을 잘못 준 거 맞고, 자, 그래서 D를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직책을 알 수는 없어요. 그 직책은 근데 사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지문에 있었죠. 첫 번째 지문에 수신인이 스토어 매니저, 바베이도스 그릴의 스토어 매니저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손님이, 그래, 발신인이 뭔가 음식을 시키는데 70불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90불짜리가 지금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 시킨 가격에 90불짜리 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되었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스토어 매니저였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그 딜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죠,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은 바베도스 그리스의 매니저다라는 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의 직책이나 속속 같은 걸 연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9번 문제로 가볼게요. 189번 문제는 셰프 스페셜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본 내용이죠. 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마크 해링턴이 두 번째 질문에서 셰프 스페셜을 잘못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잘못 갖다 준 그 음식의 가격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원래 가격으로 해주겠다. 얼마짜리 음식을? 90불짜리 음식을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 시킨 게 결국 90불. 잘못 시킨 게 아니고 잘못 나온 게 90불짜리 음식. 자, 그러니까 그게 셰프 스페셜이 되는 거고 정답은 90불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떤 패턴인가요? 그렇죠. 숫자나 금액을 엮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시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190번 문제입니다. 190번 문제는 바베이도스 그리드에 대해서 추론할 수 없는 거,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라는 건데요. 자,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약 2년 정도 영업을 해온 셈이 된다. 자,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험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보라고요. 이것도 그런 문제인데,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지문에서 그 약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전달합니까? 바베이도스 그리스가 오프닝한 이후로 너는 밸류어블 커스터머였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가게를 문을 연 이후로 이 사람이 거의 처음 온 고객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지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분 나쁨을 표현을 하면서 2년 동안 너네 고객이었는데 이런 일 굉장히 이게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처음부터 지금 2년 정도 계속 고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게는 결국 얼마나 됐다? 그렇죠. 2년이 됐다. 약 2년 정도가 됐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뭔가 시간이나 기간 같은 것을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시간 같은 걸 잘 표시하시면서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191번에서부터 195번 지문에 195번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사비에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A번이 정답이거든요. 보니까 3,000불 이상을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미 본문을 읽으셨다라면 어딘가에 표시를 해 놓았던 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3,000불 이상을 기부를 하게 되면, 자, 웹사이트하고 브로셔에다가 뭔가 글을 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문에서 고맙다. 우리 가게의 로고를 웹사이트랑 브로셔에 실을 수 있게 해줘서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3,000불 이상 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3,000불 이상을 기부를 했다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고유명사와 숫자,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푸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이 이 강의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열심히 푸셔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제가 정말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를 합니다. 이상 토익 RC 예술 아트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